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9월 8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BNT는 뭐 조정 한 번을 안 주고 그냥 바로 상승 VI로 들어가 버리네요.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거는 뭐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BNT 매수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BNT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BNT 반등에 좀 성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죠. 여기다가 일부 물량 좀 수익 챙기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수익을 좀 챙겨봤습니다. 자, BNT는 반등을 잘 해주다가 이 저점을 또 이탈을 해버렸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BNT 전량 매도가 됐고요. 일부 물량 위쪽에서 반등 줄 때 좀 수익 챙겼는데 조금 더 상승을 해주면 제가 이제 매도 걸어놓은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뭐 수익이 그래도 거의 75% 이상 물량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상승을 못하고 아래로 쪽으로 빠져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손절을 했습니다. 일부 물량은. 약손절로 좀 마감이 된 것 같고요. 아쉽지만은 BNT는 좀 손실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BNT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BNT 매수를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PNT 결국에 반등에 좀 성공을 하네요. 자, 제 매도가 한호가 아래까지 좀 왔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거래가 지금 최대치로 터지면서 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만족합니다. 오늘 시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뭐 수익 줄 때 수익 챙긴 걸로 만족하고요. 자, 여기서도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올 종목이었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수익을 챙겼었는데 여기서 좀 털렸죠, 물량을. 결국에는 여기가 또 최저점이 됐었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또 상승이 잘 나와준 종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돌파 매매 대응해서 수익 내고 마무리 됐고요. 자, BNT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PNT 한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두 번 매매 대응을 해서 좀 매매를 마쳤죠. 이제 대응은 여러 번 했는데 체결은 두 번이 됐고 한 번은 수익이 났다가 약손실로 좀 끌어냈고 두 번째 수익을 내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일봉상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매물대를 뚫고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위쪽 구간에서 이제 이런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대응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일봉상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정 구간에 잡으려고 계속 매수 대기를 했어요. 조금씩 올려가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회를 주질 않았죠. 이런 곳에서 만약에 기회를 줬다면은 빠르게 이제 수익을 잘 냈겠죠. 한 3% 이상 구간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체결 기회를 주질 않았고요. 위쪽으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했고요. 자, 저는 이제 요 구간에다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상승이 잘 나왔어요. 반등이 잘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좀 꺾였죠.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했고 나머지 물량은 이런 자리 좀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이 자리를 또 이탈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부 물량은 이제 또 손실로 좀 끊어냈죠. 그래서 한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 나가더라고요. 전체 결산을 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고 역시나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은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빠졌거든요. 횡보하다 또 빠지고 막판에 또 빠지고 했는데 얘는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요런 자리 이제 쌍바닥 고점 자리 살짝 거래 실으면서 돌파를 하는 것도 제가 지켜봤는데 여기서 매수는 안 했어요.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이 만들어졌죠.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고 시장 분위기도 있고 해서 확실하게 이런 자리까지 돌파를 하면 내가 매수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제가 매도 딱 걸어놓은 자리 조금 더 위로 상승이 나왔지만 딱 요 정도 구간에 제가 매도를 2분할로 걸쳐서 대기를 해놨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체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매매를 좀 마쳤습니다. 자, PNT는 이렇게 해서 좀 매매를 마쳤는데요. 자, 일봉상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52주 신고가에 이제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차후의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PNT 한 종목 매매 대응하고 매매는 좀 마쳤어요. 장중에 뭐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에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좀 좋지 않았고 해서 일찍 매매 마무리하고 오늘 매매를 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자, 이렇게 PNT 한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약손실로 수수료 정도 마이너스였다가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로 좀 마감을 하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 피스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양 피스톤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요렇게 또 저항받던 저항 라인 자리를 돌파를 하는 상한가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월봉상 보면은 이제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나쁘지 않고 최근 가장 핫한 이슈인 수소 관련한 이슈로 또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소차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은 오전장이 좀 급했죠. 예, 급했지만은 수소 관련 테마가 지금 뭐 시장 중심 테마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이제 거래 대금도 좀 약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강하게 굳혔기 때문에 또 상한가도 한 번도 안 풀렸죠. 그래서 대장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거래 대금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동양 피스톤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플라스틱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움직임 괜찮았고, 일봉상 거래대금도 굉장히 강했죠. 이 종목이 동양 피스톤과 더불어서 강한 좀 상한가를 들어가는 그런 대장주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3,400억의 거래대금에 분봉상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 돌파할 때 사실 대응할 만 했는데 저는 이제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PNT만 한 종목 좀 수익 내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시장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대응을 안 했는데 상한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수소 관련한 모빌리티 핵심 소재 재평가 이슈가 좀 있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상한가에 잘 들어갔는데 아주 진짜 나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종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매수 주체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자, 시간에서 하한가로 좀 들어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시간에 220만 주가 하한가 물량이 쌓이면서 장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로 꽂혔습니다. 이거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고 이 이유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요.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뜨면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니까 뭐 바로 그냥 하한가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한가에 좀 굳혀서 좋아했던 사람들,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면 이런 데 돌파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상승 나올 때 뭐 절반 물량 수익 챙기고 나머지 물려 있다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상따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매수해서 상한가에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일 다 손실 보게 생긴 거죠. 이거 진짜 어이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진짜 이거는 뉴스를 공시를 그런 장 마감 이후에 내서 이렇게 여러 매매자들을 좀 피해를 준다라는 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여튼 뭐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이렇게 좀 마치고요. 관련해서 또 코오롱 플라스틱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강하게 좀 움직였죠. 코오롱 플라스틱은 여기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먼저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에코 플라스틱과 더불어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은 뭐 상한가에 굳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튼실하게 상승 이후에 위쪽에서 횡보하면서 잘 마감이 됐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시장 대비 시장은 빠지는데 얘는 뭐 저점을 오히려 높여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장마감에는 살짝 아래쪽으로 빼긴 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이제 가격상 좀 높은 구간이죠. 거래 대금은 더 터진 모습이라 뭐 이런 모습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도 내일 좀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창산업 좀 볼게요. 자,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 종목도 이제 거래 대금은 조금 약한데 마찬가지로 수소 이슈로 좀 올라갔습니다. 아, 전기차용 이제 구동 모듈 모터 이슈로 좀 올라갔네요. 이제 현대모비스의 이 전기차용 구동 모듈 모터 생산 이슈가 좀 있고요. 자, 이 종목도 분봉상 움직임은 괜찮았습니다. 오전에 일찍 상승 강하게 주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고점 돌파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를 막판에 좀 풀었어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다시 상한가에 굳히면서 뭐 나름 그래도 상한가 잘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위쪽에서 또 일정한 이런 박스 구간 만들다가 상한가에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SR 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SR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 종목은 뭐 이런 자리 이제 시가갭 자리 아랫골이 줬다면은 또 뭐 공략해 볼 만한 위치이긴 했습니다만 뭐 아랫골이는 주진 않았고요. 자,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한가입니다.
거래대금 한 1170억 정도가 터졌는데 뭐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이지만 분봉상의 움직임도 그래도 뭐 시장보다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찍고 아래쪽으로 크게 흔들었다가 다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뭐 재료는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홍준표 이슈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대표이사가 남양홍 씨 이제 종친이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최근에 홍준표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면서 뭐 TBC가 대장주로 움직이면서 뭐 보강 산업, 뭐 홈센터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다 가고 나면 꼭 후발주로 이렇게 인맥 관련해서 뭐 먼 친척, 무슨 뭐 종친, 종씨 뭐 이런 걸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이 잘 가요, 가기는.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또 부합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나왔죠. 이런 구간까지 조정 나오면 이쁜 조정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1선을 지지하는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 가장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 좀 만들어지는 개인적인 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정이 나왔죠. 어제 5일선이 이탈이 나오면서 오늘 11선까지 좀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21선을 살짝 지지하면서 아래꼬리 달아줬는데 뭐 아직 이제 조정의 끝이 뭐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내일 선물 옵션 마감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뭐 아래쪽으로 크게 흔들었다가 아래꼬리가 달릴 수가 있고 우리 오히려 뭐 상승이 나와서 양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종목들의 이제 조정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코스닥 시장도 조정이 좀 나왔죠. 자, 코스닥 시장도 제가 요런 구간까지 조정 나와서 조정을 좀 마무리하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캔들의 몸통 길이가 좀 길었어요. 마이너스 1.63%가 하락을 하면서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살짝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나왔으면 훨씬 더 좀 유한 그런 조정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몸통 길이가 긴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미국 시장도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아졌어요.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그래도 잘 버텨줬는데 다우가 조금 조정을 깊게 줬죠.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 좋진 않았다. 뭐 그렇지만 현재의 지수의 구간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어떤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또 미국 지수 같은 경우도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안 좋은 시장 분위기를 충분히 좀 이겨내는 모습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이 이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이제 반등 구간이 좀 컸기 때문에 물론 이탈이 안 나오고 조정을 마치고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도전을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조금 흔드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구간 대비 조정의 모습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을 하더라도 뭐 굳이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코스피 시장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제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3위하고 5위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조정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7.8%가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가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정부 여당의 규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이제 거의 뭐 대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이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계열사를 늘리는 모습에 옛날 대기업들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옛날 대기업들도 규제를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깊은 조정이 좀 나왔고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코스피의 하락에 좀 영향을 깊게 줬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반등을 크게 이제 일으키면서 시장 어떤 중심으로 힘을 좀 발휘를 했던 이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오늘 대거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이 시장 반등에 힘을 썼던 종목들이 대거 하락이 나오고 또 시장 대비 견조하게 또 하락을 하지 않았던 네이버의 카카오의 어떤 정부 규제에 대한 이 이슈로 깊은 하락이 좀 나오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규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당분간은 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기 낙폭이 있더라도 정부 규제가 확정이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규제가 확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라인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들의 강한 반등은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좀 깊다라고 해서 섣불리 이제 그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갑자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이 코스피 시장도 이런 구간까지 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쌍바닥을 완성을 한 상태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을 때 시장은 또다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런 상승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보이는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10월 말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향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이슈가 좀 있어요. 정의경 본부장이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상에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오픈을 하는 그런 뉘앙스의 멘트를 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나라도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다면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뭐 문화, 콘텐츠 그리고 뭐 엔터주, 뭐 공연 관람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충분히 조금 지금의 구간에서의 이제 자리를 좀 살펴봐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현실화된다면 시장은 또 경제 활성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이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 시장이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차별화된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너도 나도 다 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차별화된 종목들, 차별화된 섹터에서의 움직임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섹터 그리고 주도주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어떻게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차후에 이제 시장 움직임과 더불어 좀 대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